학생들을 보면 5등급이라고 다 같은 5등급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잘 찍어서 5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개념도 알고 공식도 잘 적용하는데 여러 개념과 공식이 들어간 문제를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안 돼서 5등급인 학생들이 있어요. 이 영상은 후자 쪽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활용은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공식은 알고 있지만 도형을 보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는 학생들의 시작점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식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개념 중에 사인, 코사인 문제에서 자주 꺼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제에 원주각이 있으면 그 각이 포함된 사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되고 그 두 각은 사인 값은 같고 코사인 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릅니다. 또 원주각이 직각이라면 떠올려 하는 건 지름이죠. 원주각의 양 끝점은 지름을 지나고 원의 지름을 알 수 있고 또 직각이기 때문에 삼각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유형 문제에 항상 붙어 있는 스티커라고 생각하고 도형 그림이 나오면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티커는 확인을 했고 문제 접근 순서,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 포함된 도형부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삼각형이겠죠? 또는 사각형이겠죠? 그 도형에서 알려준 길이나 각도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포함된 다른 도형도 찾습니다. 공식 적용은 사인 법칙은 각과 대변의 길이 반지름이 짝이 되고요. 또는 각과 대변의 길이 그리고 또 다른 각이나 대변의 길이가 짝을 지어서 이 중에 하나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은 각 하나와 변 3개 중에 하나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문제가 길죠. 많은 정보가 적혀 있어서 읽다가 도형끼리 얽힙니다. 일단은 끝까지 확인을 해보세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목적지요. 삼각형 CDP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삼각형의 길이나 각을 무엇을 알려주었는지 확인을 해요. 각 CDP를 안 해요. 그렇다면 사인 법칙을 써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쓰려면 변 BC를 알아야 하는데 변 BC를 구하는 게 메인이 되겠네요. 정리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BC는 AB의 2배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두 변이 포함된 삼각형 ABC를 주목해 보세요. 각 ABC의 코사인 값도 주어졌네요. 그러면 AB를 X로, BC를 EX로 놓고 변 AC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변 AC가 포함된 삼각형 PAC가 있고 넓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보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를 Q라고 한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P는 움직이는 점이네요. AC는 고정된 변이니까 AC를 밑변으로 잡고 높이는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있도록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점 Q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QA의 길이는 6루트 10이고 수직 이등분선의 높이이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QC의 길이도 6루트 10이죠.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Q가 보이죠? 사각형이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인 P의 코사인 값은 이 각 B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8분의 5가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AQC에서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사각형에서는 내접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값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알아낼 것은 알아냈습니다. 이제 알아낸 것들을 거꾸로 찾아가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면 됩니다. 우선 사각형이 내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코사인 ABC를 알 수 있고, 삼각형 AQC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AC를 구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또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하고 변 BC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삼각형 CDB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최종 목적지까지 오게 됩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5월 8일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문제입니다. 일단 구해야 하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D를 구해야 합니다. 삼각형 ADC는 원에 내접하네요. 그리고 반지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AC의 길이도 알고 있네요. 반지름을 알고 있어서 사인 법칙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AC는 어떤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변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벙했을 거예요. 삼각형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려줘서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지만 아직은 각을 모르죠. 그런데 평행한 변이 있으니까 같은 각이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직각입니다. 직각이 나오면 원의 지름을 떠올려야 하죠. 이 C의 연장선을 그어서 지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끝점을 F라 칭하면 삼각형 ACF가 만들어집니다. 변 FA는 지름이니까 12이죠. 자, AFC 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AD의 길이가 4루트 2니까 12분의 4루트 2 해서 사인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 C와 FA가 평행하니까 같은 각이 보이죠. 그렇다면 다시 삼각형 CED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CD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입니다. ADCF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각이 보여야 하죠. 같은 각보다는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더해서 18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둘은 사인 값은 같고 그걸 통해서 코사인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AD의 길이를 알아내야 하죠. 근데 CD 길이 계산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AC의 길이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D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보조선 하나 그으니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보조선을 그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어렵죠. 앞에서 나왔던 스티커 직각일 때에는 지름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은 알고 있으리라 믿고 꼭 손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는 이제 틀리지 않을 거예요.